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구장 선물 시장과 거래 전략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장의 그 강의 노트에 보면 강의 노트 8페이지 보면 나오는 문제들이 있죠. 거기서부터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선물 시장의 특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거기 선물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배웠는데, 이게 선물과 선도는 개념은 똑같지만 차이점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물 계약과 선도 거래를 구분 짓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선물 계약의 특징은 뭐냐면, 거래소에서 거래가 된다는 겁니다. 거래소에서 거래가 된다. 그 다음에 그 거래 조건이 표준화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표준화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거래를 하려면 이제 돈을 내야 되는데 그 돈을 갖다가 그 다 안 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증금 쪽으로 증거금만 내면 되고, 그 다음에 매일같이 손실이 나면 마이너스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익이 나면 계좌에 돈이 입금되는 플러스가 나는 그걸 갖다 우리 이제 일일 정산이라고 하죠. 매일같이 이제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특징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일 정산의 결과 증거금 우리가 그 선물 거래 선물 회사나 아니면 이제 증권회사에서 요구하는 증거금 수준이 되지 않았을 경우, 매일같이 정산을 해가지고 요구하는 증거금 수준이 되지 않았을 경우는 강제적으로 거래를 해서 이제 거래를 종료시키는, 강제적으로 팔아버린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반대 매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대 매매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선도 거래는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선물 거래와 선도 거래를 갖다가 구분짓게 해주는 그러한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물 매입과 선물 매도의 개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그랬습니다. 선물 매입 혹은 뭐 선물 매수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선물 매도, 예, 크게 이제 선물 거래는 두 가지 포지션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선물 매수 갖다가 영어로는 이제 롱 포지션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롱 포지션. 그 다음에 이제 선물 매도를 갖다가 숏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그럼 선물 매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내가 선물 매수를 했다면 어떤 기초자산의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해서 오른 것에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배팅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실제로 가격이 오르면 돈을 버는 겁니다. 실제로 가격이 오르게 되면 이익이 나는 거죠. 만약에 가격이 오른다고 했는데, 즉 선물 매수했는데 실제로 가격이 떨어지면 그때는 손실이 나는 겁니다. 선물 매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가격이 앞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것에 배팅을 그랬는데 실제로 가격이 떨어지면 이익이겠지만 실제로 가격이 올라버리면 손실이 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선물 매수는 오를 것에, 매도는 떨어질 것에,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한 것과 같으면 이익이 나지만 달라지게 되면 손실이 나는 겁니다. 자, 이게 선물 매입과 선물 매도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파생 상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네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선물 옵션 등은 파생 상품이지만 선도 거래는 아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니죠. 선물 옵션이라는 것이 있지만 이것이 그 옵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되게 이제 그 선도 시장, 즉 장외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파생 상품인 것은 맞지만 옵션 같은 것이 반드시 이 선물 시장, 그러니까 거래소 시장에서만 거래되는 장내 시장인 것은 아니고요. 장외 시장에서도 거래가 되는 게 있습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것보다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도 거래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2번
기초자산은 주식, 채권, 외환 등이다. 그렇죠. 제가 수업 시간에도 주식, 채권, 그 다음에 외환, 요것이 바로 뭐냐면 그 기초자산이라고 했고, 이 기초자산의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이 발생하고, 따라서 그 위험을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파생 상품을 거래한다. 파생 상품은 선물, 옵션, 스왑 같은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번은 맞는 이야기고요. 3번. 기초자산 가격이 변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등장할. 그렇죠. 방금 설명이 그냥 자연스럽게 됐네요. 기초자산 가격이 위험하니까, 자산 가격의 변동이 있으니까 그래서 등장했다라는 거고요. 원래의 목적은 이제 위험을 갖다가 회피할 목적으로 많이 거래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요새는 좀 투기적인 목적으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꼭 뭐 해지를 하려고 거래하기보다는 이걸 통해서 이제 돈을 벌려고 투기적인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해지 목적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투기적인 목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관들이야 자기가 사는 어떤 그 현물 자산을 해지하기 위해서 선물이나 옵션들을 거래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요. 일반인들은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투기적인 목적으로 거래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4번 보겠습니다. 주가지수 선물 거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네요. 자, 1번 무형의 기초자산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물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채권과 관련된 금리 선물, 그 다음에 이제 외환과 관련된 통화 선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때에 따라서 이제 기초자산이 실체가 있는 거죠. 실체가 있습니다만 주가지수 선물 같은 경우, 주가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실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형의 자산인 거죠. 그러니까 보기 1번 무형의 기초자산인 게 맞는 이야기고요. 2번 영합게임이다 라고 했는데, 영합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0은 제로잖아요. 그래서 제로, 합은 썸이죠. 그래서 제로썸입니다. 그래서 제로썸 게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로썸 게임이란 내가 돈을 벌면 상대방은 반드시 돈을 잃게 돼 있다는 거죠. 내가 돈을 잃으면 상대방은 돈을 따게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제로섬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누구도 돈을 따거나 누구도 돈을 잃거나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합하면 제로가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선물, 옵션 같은 파생 상품 시장의 특징이고요. 하지만 기초자산인 주식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산 사람들은 다 돈을 벌잖아요. 이렇게. 판 사람들은 돈을 잃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판 사람들은 이제 수익이 이제 확정된 거죠. 더 이상 돈을 잃지는 않죠. 이제 주식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제로섬 게임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선물이나 옵션 같은 경우는 이제 제로섬 게임이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이제 영합 게임이다. 그런데 영합 게임이라는 말보다는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3번 양방향 거래이다. 그렇죠. 선물을 매수하고 싶으면 반드시 상대방이 선물을 매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래가 성립이 안 됩니다. 우리가 주식 같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뭐 무슨 물건을 한다, 아파트를 산다. 그럼 아파트를 살려면 반드시 파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파는 사람도 없는데 아파트 살 수는 없는 것도 아닙니까? 이것과 마찬가지로 주가지수 선물도 양방향 거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번 현물 결제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가지수 선물은 실체가 없는 무형의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현물 거래는 없죠. 현물 거래는 없고요. 그냥 이것을 돈으로 환산해 가지고 거래를 할 뿐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틀리게 설명한 것은, 통화 선물을 매입했다는 것은 현재의 달러 가치대로 미래의 달러를 매입하겠다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여기 통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외환을 갖다가 이제 그 미래에 거래하겠다는 건데, 이 통화 선물을 갖다가 매수했다는 것은 미래의 특정 시점에, 지금 현재는 지금 결제만 하고 미래 시점에 내가 매수하겠다, 즉 물건을 내가 사겠다, 인수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얼마의 가격으로? 지금 현재 그 결제한 가격대로 미래에 사겠다라는 겁니다. 여기가 1번은 맞는 이야기고요. 2번, 금리 상승 시 금리 선물을 매수하여 위험을 해지하여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우리 그 금리 선물 같은 거 한번 볼까요? 금리 선물 같은 거 보게 되면 채권 가격, 이제 금리부터 합시다. 금리가 만약에 하락을 하면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가겠죠. 그래서 채권 가격이 올라가니까 채권 가격이 올라갔을 때 위험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러한 위험을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 금리 선물을 갖다가 올라갈 때 위험하니까 올라갈 때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금리 선물을 매수하면 되겠습니다. 금리가 만약에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금리가 이제 올라간다. 여기 떨어졌는데 또 떨어졌다고 하면 되죠. 금리가 올라갈 때는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거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졌을 때 위험을 느낀다면 금리 선물을 매도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떨어졌을 때 손실이 나고, 이 손실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떨어지면 돈을 벌 수 있는 금리 선물을 매도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기 2번 보면 금리 상승 시, 여기 있네요. 금리 상승 시 금리 선물을 매수하는 게 아닌데요. 매도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2번이 틀렸네요. 예. 금리 상승 시 금리 선물을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매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정상시장과 역조시장의 의미와 차익거래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라고 돼 있는데, 우리 그 베이시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 현물 거래의 그 가격 변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물은 그것보다 좀 높게 거래가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래서 선물과 현물의 차이가 바로 베이시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개 보면 선물 시장과 그 다음에 현물 시장을 비교해 보면 선물이 더 가격이 크게 거래가 됩니다. 가격이 크게 거래가 되죠. 뭐 그런 이유는 뭐냐면, 지금 100원짜리를 미래가 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자를 합해서 뭐 110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현재의 가격보다 미래 가치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은 아니지만 대개 현물 가격보다 선물 가격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선물 가격이 큰 시장을 갖다 우리는 정상시장이라고 합니다. 정상시장이라고 하고, 이것을 콘텐코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콘텐코. 근데 혹 가다가 현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보다 선물이 더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즉 선물과 그 다음에 현물을 갖다가 비교해 보니까 현물이 더 큰 시장,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역조시장이라고 합니다. 역조시장. 역조시장을 우리는 백오데이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백오데이션.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상시장과 역조시장, 즉 콘텐코 시장과 그 다음에 백오데이션 시장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는데요. 근데 이것을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가 베이시스라는 게 선물이 있고 그 다음에 현물이 있으면 베이시스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선물과 현물의 차이. 그런데 이제 그 만기가 될수록 현물과 선물의 차이는 이제 없어지겠죠. 결국 그래서 만기가 됐을 때는 그 차이는 0이 된다. 베이시스가 0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현물과 그 다음에 선물이 이렇게 있는데 베이시스가 이 정도 나는 게 정상인데 갑자기 선물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그럼 베이시스가 커지겠죠. 자, 이럴 경우에는 결국은 가만히 놔두게 되면 상대적으로 고평가가 된 선물은 내릴 거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현물은 올라가서 결국은 예전의 베이시스로 돌아올 겁니다.
자, 그러면 차익거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차익거래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커진 베이시스를 이용해서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선물을 매도하고 언젠간 떨어질 거기 때문에 매도하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현물을 매수하는 그러한 거래. 그래서 아무런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우리가 이익을 올릴 수 있는 거래를 바로 차익거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뭐뭐뭐는 1억 원 상당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가 변동으로 인해 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물 거래를 했다라고 하네요. 뭐, 현물은 뭐 10% 하락하고 선물도 9% 하락했을 때 손익을 우리가 구해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일단은 현물 거래에서는 얼마의 손실 혹은 이익이 나는지, 그 다음에 선물 시장에서는 얼마의 손실과 이익이 나는지 이것을 현물과 선물 시장에서 이제 구분해서 따로 계산해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현물 같은 경우는 지금 1억을 갖다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돼 있죠. 근데 1억을 보유하고 있는데 10%가 떨어졌다고 그럽니다. 그럼 10%가 떨어지면 이제 9천만 원이 되겠네요. 9천만 원 떨어졌으니까 현물 시장에서는 1천만 원 손실이 나겠다라는 겁니다. 손실. 자, 그럼 선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는 그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코스피 200 선물을 80포인트에 매도했대요. 어쨌든 80포인트에 매도했습니다. 떨어지면 돈을 벌겠죠? 자, 80포인트에 매도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얼마가 됐냐면요. 그 선물 가격이 9% 하락했대요. 그래서 원래는 80포인트였는데 떨어진 것은 얼만큼 떨어졌냐면 80에서 0.09를 곱한 즉 9%만큼 떨어진 겁니다. 이게 떨어진 그 크기죠. 그래서 떨어진 크기를 갖다가 빼주면 이렇게 빼주시게 되면 이렇게 빼주시게 되면 바로 떨어진 포인트가 나오겠죠. 떨어진 가격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80에서 우리가 80 빼기 80 곱하기 0.09 해주시게 되면 여기에다가 곱하기 계약을 3계약했다고 돼 있죠. 계약을 3계약했다라고 돼 있으니까 우리가 3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가시 선물은 항상 곱해주는 숫자가 50만 원입니다. 그래서 50만 원을 곱해주게 되면 이것을 갖다가 계산하게 되면 1080만 원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물 거래를 통해서 1080만 원의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현물에서 1000만 원 손실 벗고 선물에서는 1080만 원 이익 봤으니까 이 둘의 차이가 바로 80만 원이죠. 그래서 80만 원만큼 이익이 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백어데이션 가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자, 백어데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요. 현물이 이렇게 있고 선물은 그거보다 낮은 상태. 이게 비정상적이죠. 이거 갖다 우리는 백어데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8번에 보기 1번을 보니까 현재 선물 가격은 미래 기대 현물 가격보다 낮게 형성된다. 이게 답이네요. 예. 낮게 형성되고 있죠. 이걸 백어데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해지 거래에 관한 설명이다. 틀리게 설명한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가격 하락 위험에 처해 있다면 매도 해지를 한다. 뭐 그렇죠. 네, 당연히. 우리가 해지 거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냐면요. 위험을 갖다가 회피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현물과는 반대로 선물을 이제 거래하는 겁니다. 즉 반대되는 거래를 하는 겁니다. 이거 갖다 우리는 해지 거래라고 하고요. 그러면 1번 가격 하락 위험에 처해 있다면 매도 해지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매도 해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선물 시장에서는 매도를 하고 현물 시장에서는 매수를 하는 거래입니다. 따라서 우리 선물을 보게 되면 매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매도를 하는 거니까
가격 하락 위험에 대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매도 해지란 현물을 매수해 놨는데 떨어질 것 같으니까 선물을 매도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2번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이 똑같이 움직인다면 완전 해지는 불가능하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완전하게 해지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즉 우리가 위험을 좀 줄일 수는 있어도 위험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죠. 왜 완전히 없앨 수가 있냐면 바로 베이시스가 자꾸 변동한다는 겁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선물이 이렇게 돼 있고 현물이 이렇게 돼 있다면 현물과 선물 차이가 어떨 때는 클 때도 있고 작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좀 작고 이럴 때는 좀 크고, 예, 좀 크죠. 예, 이럴 때는 작고 이럴 때는 좀 크고. 그러니까 이런 베이시스, 즉 선물과 현물의 가격 차이가 서로 똑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해지를 하게 되지만 결국 이렇게 된다면 정확한 해지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선물과 현물이 똑같이 움직인다면 완전 해지는 가능해지는 거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똑같이 움직일 일은 없죠. 예. 자, 하여튼 어쨌든 9번의 답은 2번입니다. 완전 똑같이 움직이면 완전 해지는 가능하긴 합니다. 예. 그 다음에 3번. 수출업자는 선물 매도를 통해 해지를 한다. 여러분들 그 수출업자는 누굽니까? 수출업자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보내고 그 다음에 돈 받을 사람, 즉 달러를 받을 사람입니다. 자, 달러를 받을 사람인데 받아야 될 달러의 가치가 만약에 떨어진다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달러 가치가 떨어질 때 손실을 보니까 이러한 손실을 갖다가 좀 상쇄시키기 위해서 선물 시장에서 매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물 시장 매도. 자, 그래서 3번 맞는 이야기죠. 자, 4번. 금리 상승에 처해 있다면 매도 해지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금리가 상승한다.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는 거죠.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우리가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매도를 해야 우리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선물을 매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매도 해지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나와 있듯이 선물을 매도하고 현물을 매수하는 거니까 선물을 매도한다, 여기 나와 있네요. 예, 그러니까 매도 해지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해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리게 설명한 것은 매도 해지는 선물 매도하고 현물을 매수하는 겁니다. 자, 1번. 현물 매수 포지션을 취한다? 예, 맞네요. 현물 매수 포지션 취하고요. 선물을 미리 팔기로 계약한다? 그렇죠. 선물 매도하잖아요. 팔기로 한 거죠. 기초자산의 가격 하락을 대비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물 매도하죠. 가격이 하락하면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선물을 매도하는 겁니다. 4번. 미래의 현물을 매입할 상황인 경우에 체결하는 계획이다. 미래의 현물을 매입할 상황인 경우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봅시다. 미래의 현물을 사려고 해요. 즉 미래에 내가 주식을 지금 안 사고 미래에 사려고 합니다. 그럼 미래에 사려고 했을 때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떨어지면 좋은 거죠. 살 거니까. 하지만 가격이 오르면 안 좋은 거죠. 살 건데 가격이 올라버리면 안 좋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건, 하락하는 건 좋은 겁니다. 근데 하락하는 건 좋은 건데 하락할 때 위험이 생길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는 선물 매도를 했으면 안 되고, 이 보기 4번 같은 경우는 선물 매입을 통해서, 선물 매수를 통해서 위험을 해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매도 해지와 관한 설명이 아닌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1번 볼게요. 다음 중 파생 상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선물 옵션 등은 파생 상품이기는 하나 선도거래, 잠깐 이거 아니 보통 문제인데 이거는 우리가 아까 풀었던 3번 문제하고 똑같네요. 예. 3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11번은 그래서 3번 보시면 되겠고, 자, 12번 보겠습니다. 선물 계약과 선도 계약을 구별하는 중요한 차이점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선도계약과 선물 거래를 계약 거래를 하는 것은 이제 보기를 읽어볼게요. 거래소 거래 유무 그렇죠.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면 선물 그렇지 않으면 선도 거래입니다. 2번 특정 상품의 거래 유무 그렇지 않습니다. 선물 거래나 선도 거래나 우리가 이제 거래하는 상품에 따라 가지고 이것을 구분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반대 매매가 있느냐 없냐? 반대 매매가 있으면 선물 시장, 없으면 선도 시장. 일일 정산하면 선물 시장, 그렇지 않으면 선도 시장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보겠습니다. 선물의 매수, 매도와 관련된 내용이다. 틀리게 설명한 것은 1번 통화 선물을 매입했다는 것은 현재의 외화 가치대로 미래의 외화를 매입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맞는 이야기죠. 이것도 이제 맞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잠깐 이것이 잠깐만요. 5번하고 같은 건 아니네요. 근데 같은 건 아닌데 좀 비슷하긴 합니다. 그래서 5번의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13번의 1번과 비슷하고 5번의 보기 2번은 또 13번의 보기 2번과 같네요. 그래서 뭐 보기 1번과 보기 2번 어쨌든 우리 5번 설명할 때 설명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 보겠습니다. 보기 3번 13번에 주가지수 선물을 매입한 경우 주가지수가 상승하면 이익이 발생한다. 그렇죠. 우리가 선물을 매입했다? 그럼 앞으로 가격이 오를 걸로 예측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올랐으니까 이익이 발생한 거죠. 그 다음에 4번. 기초자산 하락이 되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럼 기초자산이 가격이 떨어졌을 때 손실이 발생하니까 이런 어떤 위험을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는 선물을 매도하는 겁니다. 떨어졌을 때 돈을 버는 선물을 매도해야지 선물을 매수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13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입 해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리게 설명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매도 해지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했는데 매입 해지에 대한 이야기는 안 했었죠. 매입 해지라고 하는 것은요, 선물을 매수하고 그 다음에 현물을 매도하는 거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매입 해지는 한번 보기 1번 볼게요. 현물 매도 포지션 취한다? 그렇네요. 현물을 매도하는 포지션 취했고요. 자, 2번 미래에 현물을 매도할 상황인 경우에 체결하는 계획이다.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매도를 하지 않고 미래에 매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갖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매수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갖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갖고 있는 경우에 우리가 선물을 매수하는 것은 아니죠. 갖고 있는데 만약에 가격이 올랐다. 그럼 좋은 거잖아요. 근데 갖고 있는데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안 좋은 거니까 바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위험을 갖다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매입 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2번을 다시 한번 보기 2번. 미래의 현물을 매도할 사항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는 내가 현물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현물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 미래에 내가 매도하겠다라는 건데 매도하겠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현물을 가지고 있는데 미래에 매도하겠다. 그럼 미래에 매도할 때 가격이 올라가면 좋은 거죠. 가격이 올라가면 좋은 겁니다. 근데 가격이 떨어지면 안 좋은 겁니다. 팔아야 되는데. 따라서 가격이 떨어질 때 위험이 발생하니까 선물을 갖다가 매도해야 되겠죠. 선물을 갖다가 매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매입 해지는 선물을 매수하는 거니까 2번과는 맞지 않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기 3번 보겠습니다. 기초자산 가격의 상승 위험을 대비한다. 그렇죠. 그래서 기초자산 가격이 올랐을 때 위험하니까 올랐을 때 돈을 버는 선물을 매수하는 거죠. 그래서 상승 위험에 대비하는 겁니다. 4번
선물을 미리 매입한다. 선물 매수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결제는 지금 하는 거니까 미리 매입하는 계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보겠습니다. 현물 시장에서 가격 변동 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선물 시장에 참여하여 현물 시장에서와 반대 포지션. 그래서 반대 포지션이라는 말이 나오면 어쨌든 해지 거래입니다. 해지 거래. 그래서 내가 현물을 매수하고 있으면 가격이 떨어질 위험에 처해 있고 따라서 선물을 매도하겠죠. 그러니까 반대되는 거래하니까 이것을 우리는 해지 거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통화 선물과 관련된 내용이 아닌 것은 여러분들 그 통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소 시장입니다. 통화 선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물한 시장이 있는데 둘 중에 선물한 시장이 훨씬 큰 시장이긴 하지만 통화 선물은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가 되고 선물한 시장은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를 하지 않는 장외 시장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통화 선물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내용이 아닌 것은 그랬거든요. 일단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거 맞네요. 거래소에서 거래하니까 공개 호가 방식일 거고 2번 매일 시가에 의해 일일 정산 그 선물 거래 특징 중에 하나가 일일 정산이잖아요. 맞는 이야기고 4번 거래 당사자들 간의 합의하에 거래 내용이 정해진다. 그거는 바로 선물한입니다. 즉 선도거래인 서로 합의하에 거래 내용이 정해지지만 통화 선물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대로 우리가 거래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17번 선물 거래와 관련된 내용이다. 틀리게 설명한 것은 1번 주가지 선물은 무형의 기초자산이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아까 몇 번이죠? 4번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 같아요. 무형입니다. 무형의 기초자산. 2번 금리 상승 시 금리 선물을 매수하여 위험을 해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금리가 올라갔다고 칩시다.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의 가격은 떨어지겠죠. 채권의 가격이 떨어졌을 때 위험이 발생하니까 떨어졌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금리 선물을 매도해야 되겠죠. 떨어졌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그래서 금리 선물을 매도한다는 게 맞는데 보기에서는 금리 선물을 매수한다고 했으니까 틀린 겁니다. 자, 3번 금리 선물의 기초자산은 채권이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주식이 있고 그 다음에 채권이 있고 그 다음에 외환이 있으면 주식과 연관되어 있는 선물이 바로 주가지수 선물이고요. 그 다음에 채권과 연관되어 있는 것은 바로 금리 선물입니다. 그 다음에 외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선물환, 그 다음에 거래소에서 있는 통화 선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통화 선물보다 선물한 거래의 규모가 훨씬 크다. 선물한 거래가 훨씬 큽니다. 통화 선물은 그렇게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7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17번 문제, 우리가 구장에 대한 문제들을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